야, 저 아시아 애가 정말 쇼팽을 칠 수 있을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클래식이야. 선생님이 일부러 어려운 곡 준 거 같은데. 이번엔 완전 망신당하겠네. 시카고의 한 예술고등학교 30명의 학생들이 한 한국 소년을 바라보며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박준호는 시카고 예술고등학교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회색 후드티 아래 숨은 얼굴은 창백했고 어깨에 맨 가방은 무거웠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한국의 작은 한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저녁 할아버지는 준호에게 피아노를 가르쳐 주었죠. 하지만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부모님은 준호가 어릴 때 이혼하고 각자 재혼했어요. 준호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지자 시카고에 사는 고모가 준호를 맡게 되었습니다. 낯선 나라, 낯선 학교, 낯선 사람들. 준호에게는 모든 것이 두려웠어요. 박준호 나와서 연주해 보세요. 레베카 윌슨 교사의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을 가로질렀습니다. 3교시 음악 시간, 갑작스러운 지명에 교실 안 30명의 시선이 한순간에 준호에게 쏠렸어요. 몇몇 아이들은 킥킥거리며 속삭였습니다. 또 시작이네. 저의 망신당하는 거 보려고. 칠판에는 복잡한 음계와 화성 이론이 적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훨씬 뛰어넘는 내용이었죠. 레베카 교사는 팔짱을 끼고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준호를 바라봤습니다. 자, 준호 학생. 한국에서는 어떤 음악을 배웠나요? 준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등 뒤로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누군가 작게 웃었고 또 다른 누군가는 뭘 칠까? 하며 속삭였어요. 피아노 앞에 선 준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차가운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망설였고 목구멍은 메말라 있었어요. 준호가 첫 음을 눌렀을 때 교실이 웅성거렸어요. 이게 뭐야? 우리가 아는 음악이 아닌데? 중국 음악이야? 일본 음악이야? 애절한 선율이 교실에 울려 퍼졌지만 학생들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몇몇은 대놓고 고개를 저었고 어떤 학생은 친구에게 뭔가 속삭이며 웃었어요. 레베카 교사는 준호의 연주를 몇 마디도 듣지 않고 중단시켰어요. 곡을 이해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죠. 준호, 오늘은 클래식을 공부하고 있는데 민속 음악은 우리 커리큘럼에 맞지 않아요. 교실이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더욱 차가워졌어요. 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반 친구들이 당황한 준호를 보고 키득거렸어요. 다음 학생, 레베카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고 제이슨 밀러가 일어났어요. 금발의 키가 큰 제이슨은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학생 중 하나였습니다. 부유한 집안 출신의 피아노 실력도 뛰어났죠. 제이슨이 연주한 것은 모차르트 소나타였어요. 완벽한 테크닉과 정확한 표현으로 교실을 사로잡았습니다. 브라보, 제이슨. 이래야 진짜 음악이죠. 레베카 교사의 칭찬이 이어졌고 학생들도 박수를 쳤어요. 준호는 자신의 연주와 제이슨의 연주에 대한 완전히 다른 반응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복도를 나서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아시아의 이름이 뭐였지? 박준호? 발음하기 어렵네. 준호는 발걸음을 빨리 했지만 그 말들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 카페테리아에서 준호는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았어요. 고모가 싸준 김밥을 꺼내는데 옆 테이블에서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냄새 안 나? 김치 냄새인가? 왜 젓가락으로 먹어? 준호는 김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김치 냄새가 날까봐, 젓가락질이 이상해 보일까봐 걱정하면서 점점 더 작아져 갔습니다. 그때 제이슨이 친구들과 함께 준호의 테이블 근처로 지나갔어요. 저기 봐. 혼자 앉아서 이상한 거 먹고 있네. 말도 제대로 못하면서 음악은 한다고 하고. 아까 그 미녀? 완전 촌스러웠어.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거죠. 영어가 아직은 서툴렀고 무엇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오후 수업 시간에도 시선은 계속 따라왔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들리는 속삭임들이 있었어요. 저의 어느 나라야? 아시아면 다 똑같지 뭐. 영어도 제대로 못하잖아. 하루 종일 이어진 시선과 속삭임에 준호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따뜻한 한국집이 그리웠습니다. 방과 후 준호는 혼자 음악실에 남았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에서 다시 민요를 연주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무도 듣지 않으니까 마음껏 연주할 수 있었어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춤추는 준호의 손가락. 아름다운 선율이 빈 교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잠시나마 준호는 할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준호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아직 모르는 것뿐이지.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연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준호는 가방 속 할아버지의 낡은 악보집을 만졌어요. 세상 어디를 가도 할아버지의 사랑만은 함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일 또 학교에 가야 한다는 생각에 준호의 발걸음은 무거워졌어요. 과연 언젠가는 이 사람들이 자신을 이해해 줄 날이 올까요? 준호는 고모집 작은 방 책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시카고의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낯선 도시의 밤은 서울과 달리 적막했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악보집을 꺼냈어요. 표지는 누렇게 발에 있었고 모서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소중히 간직했던 그 악보집이었죠. 준호가 악보집을 펼치자 할아버지의 손글씨가 나타났어요.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이 함께 적혀 있는 특별한 노트였습니다. 아리랑 변주곡 1번, 가야금 산조를 피아노로, 고향의 봄 클래식 편곡. 할아버지의 필기체로 적힌 제목들을 보며 준호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 할아버지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음악에는 국경이 없단다. 마음이 같으면 어떤 나라 사람이든 감동받지. 준호는 그 문장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오늘 학교에서 받은 차가운 시선들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할아버지 말이 맞을까요? 다음 페이지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어요. 서양 음악도 좋지만 우리 음악도 아름답단다. 언젠가 너는 이 둘을 하나로 만들 거야.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그 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5년 전 10살이었던 준호는 할아버지와 함께 작은 한옥에서 살았어요. 매일 저녁 식사 후에는 거실에 놓인 오래된 피아노 앞에 앉곤 했죠. 자, 준호야. 오늘은 뭘 배워볼까? 할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는 준호의 작은 손을 감싸며 건반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아리랑부터 시작해보자. 우리 조상들의 마음이 담긴 노래란다. 할아버지의 손을 따라 준호는 아리랑의 기본 선율을 익혔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자연스럽게 연주할 수 있었습니다. 우와, 할아버지. 제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준호는 타고났구나.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마음이야. 할아버지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어요. 준호야, 음악은 단순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아니란다. 마음을 전하는 거지. 시간이 흐르고 할아버지는 서양 클래식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이제 모차르트도 배워보자. 세상엔 아름다운 음악이 참 많단다. 바이엘부터 시작해서 체르니, 그리고 모차르트까지. 준호는 놀라운 속도로 실력이 늘었습니다. 절대음감을 가진 준호에게는 어떤 곡이든 쉽게 들렸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강조하셨습니다. 실력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해. 기교만 있고 감정이 없으면 그건 음악이 아니라 소음이야. 어느 날 밤 준호가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할아버지, 이 곡 정말 아름다워요. 하지만 조금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준호야. 쇼팽은 고향을 그리워하며 이 곡을 썼단다. 우리 아리랑처럼 말이야. 할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어요.
음악은 언어야, 준호야. 서양 사람들도 우리 음악을 들으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 반대로 우리도 그들의 음악에서 감동을 받고. 준호는 그때 깨달았어요. 아리랑과 녹턴이 서로 다른 나라 음악이지만 그리움이라는 감정은 똑같다는 것을. 언젠가 너는 이 두 음악을 하나로 만들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의 예언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겨울, 할아버지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병원에서 돌아온 할아버지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도 많이 떨리시고 목소리도 약해지셨어요. 준호야, 이제 할아버지가 너를 많이 가르쳐 주지 못할 것 같구나. 괜찮아요, 할아버지. 저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준호의 마음은 불안했어요. 할아버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마지막 날 밤, 할아버지는 준호를 피아노 앞으로 불렀어요. 준호야, 마지막으로 같이 연주하자. 할아버지의 떨리는 손과 준호의 작은 손이 함께 건반 위에서 춤췄어요. 아리랑과 녹턴이 서로 어우러지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세상이 너를 이해 못해도 포기하지 마라. 진실은 음악이 증명해 줄 거야. 할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조용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현재로 돌아온 준호는 악보집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곳에는 할아버지의 마지막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준호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할아버지의 음악이 항상 너와 함께 할 거야. 언젠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될 것이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라.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오늘 학교에서 겪은 일들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사람들의 조롱하는 눈빛, 레베카 교사의 차가운 말투, 그리고 혼자 먹었던 점심시간. 그때 방문이 살며시 열렸어요. 고모가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준호야, 오늘 학교에서 힘들었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고모, 저 정말 이상한 걸까요? 제가 하는 음악이 잘못된 건가요? 고모는 준호 옆에 앉아 어깨를 토닥여 주었어요. 아니야, 준호야. 내가 틀린 게 아니야. 사람들이 아직 너를 모르는 것뿐이지. 하지만 모두들 제 음악을 이상하게 봐요. 내 할아버지도 처음엔 그랬어. 한국 음악과 서양 음악을 섞는다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봤지. 하지만 결국엔 모두가 인정했단다. 고모의 말에 준호는 놀랐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응, 내 할아버지는 젊은 시절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 언젠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 고모는 준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일어났어요. 지금은 푹 쉬어. 내일은 분명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고모가 나간 후 준호는 다시 악보집을 들여다봤어요. 할아버지의 손글씨 하나하나가 마음속 깊이 와 닿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창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준호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3주가 지났습니다. 준호의 학교 생활은 더욱 힘들어졌어요. 영어가 서툰 준호는 수업 중 발표할 때마다 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준호, 어제 숙제에 대해 발표해 보세요. 영어 시간에 선생님이 지명했을 때였어요.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일어났습니다. 준호의 어눌한 발음과 어색한 문법에 교실 곳곳에서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음 완전 이상해. 제이슨이 친구들에게 속삭였어요. 저렇게 영어 못하는 애가 왜 여기 왔을까? 점심시간은 더욱 괴로웠어요. 준호가 카페테리아에 들어서자 몇몇 학생들이 일부러 크게 말했습니다. 학생들이 웃으며 준호의 발음을 흉내냈어요. 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김밥을 먹는데 브라이언이라는 학생이 다가왔어요. 야, 너 이름이 뭐라고 했지? 박준호? 발음하기 어렵네. 그냥 존이라고 불러. 더 쉬우니까. 준호는 고개를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복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가 지나갈 때마다 학생들이 속삭였습니다. 저애 말할 때 되게 어색해. 영어 못하는데 왜 미국 학교에 왔을까? 어느 날은 더 심했어요. 체육 시간에 팀을 나누는데 아무도 준호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1팀에 들어가세요. 체육교사가 어쩔 수 없이 배정했지만 팀원들의 표정은 별로였어요. 왜 하필 쟤랑 같은 팀이야? 말도 잘 안 통하는데 어떻게 팀워크해? 게임 중에도 준호에게는 공을 패스하지 않았어요. 준호가 손을 들어도 못 본 척했죠. 패스? 준호가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들었지만 무시한 거였어요. 그런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준호가 음악실에 들어서자 칠판에 커다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개 실기 평가곡은 쇼팽 환상즉 흥곡.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환상즉 흥곡이라고? 완전 어려운데? 레베카 윌슨 교사가 교실로 들어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준호를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분명한 의도가 담겨 있었어요. 오늘은 여러분의 실력을 제대로 평가해 보겠습니다. 쇼팽의 환상즉 흥곡. 이 곡은 보통 음대생들도 쉬워하지 않는 곡입니다. 제이슨이 친구에게 속삭였어요. 준호한테 시키려는 것 같은데 영어도 못하는 애가 피아노는 얼마나 칠까? 혹시 도전해 볼 학생 있나요? 레베카의 시선이 교실을 훑다가 준호에게 머물렸습니다. 준호 어때요? 한국에서 음악 공부 좀 했다고 하니까 몇몇 학생들이 킥킥거렸어요. 영어도 못하는데 피아노는 칠 수 있을까? 말도 제대로 못하는 애가. 준호는 용기를 내어 천천히 손을 들었어요. 교실이 술렁였습니다. 정말 할 거야? 이번엔 완전 망신당하겠네. 브라이언이 비웃으며 말했어요. 준호, 괜히 나섰다가 더 창피당할 수도 있어. 하지만 준호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야, 음악은 언어야. 내가 말하지 못하는 것들을 음으로 표현해라. 네, 해보겠습니다. 준호의 대답에 교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몇몇 학생들은 놀란 표정이었고 어떤 학생들은 실패를 기대하는 눈빛이었어요. 준호가 피아노 앞에 섰어요. 30명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습니다. 대부분이 조롱하는 눈빛이었어요. 준호는 건반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고요했어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교실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쇼팽의 환상즉 흥곡. 빠르고 화려한 선율이 준호의 손끝에서 쏟아져 나왔어요. 왼손의 반주와 오른손의 선율이 완벽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처음에 킥킥거리던 학생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어요. 제이슨의 표정도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습니다. 이거 진짜 잘하는데? 브라이언도 말문이 막혔어요. 방금 전까지 영어 못한다고 놀렸던 그 아이가 이렇게 완벽한 연주를 하고 있다니. 준호는 악보를 보지 않았어요. 절대음감으로 모든 음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손가락은 건반 위에서 춤을 추듯 움직였고 음악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교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간 부분에 아름다운 선율이 나올 때 몇몇 학생들이 작게 감탄했어요. 와, 진짜 완전 프로 수준인데? 방금 전까지 준호를 무시했던 학생들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놀라움, 경이로움, 그리고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레베카 교사의 얼굴에서도 냉소가 사라지고 있었어요. 그녀도 음악교사였기 때문에 준호의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음이 울린 후 교실은 5초간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에밀리라는 바이올린 전공 학생이 먼저 박수를 쳤고 곧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습니다. 대박이야. 영어는 못해도 피아노는 완전 잘하네. 제이슨도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준호, 정말 대단하다. 미안해. 내가 너무 무시했나 봐. 브라이언은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레베카 교사만은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한 후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호, 이 곡 어디서 배웠나요?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요? 그럼 다음 주에 다른 곡으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수업이 끝나고 복도에서 학생들의 반응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야, 준호 진짜 대단하더라. 영어는 못해도 음악은 천재네. 우리가 너무 무시했나? 점심시간에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몇몇 학생들이 준호의 테이블 근처에 앉으려고 했습니다. 준호, 여기 앉아도 돼? 에밀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피아노 배웠어? 어릴 때부터요. 영어는 어려워도 음악은 언어가 달라도 똑같구나. 처음으로 누군가 준호를 이해해주는 말이었어요. 준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일부 학생들은 여전히 의심했어요. 뭔가 이상해. 영어도 못하는 애가 갑자기 분명히 미리 연습했을 거야.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생각했어요. 오늘 처음으로 박수를 받았고 처음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할아버지, 음악은 정말 언어보다 강한가 봐요. 준호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레베카 교사의 차가운 눈빛이 아직도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시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준호의 환상 즉흥곡 연주가 화제가 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이지는 않았어요. 월요일 아침 준호가 사물함을 열자 쪽지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아시아에서 온 피아노 로봇. 감정 없이 기계처럼 치는 거 말고 진짜 음악해봐. 준호는 그 쪽지를 구겨서 휴지통에 버렸어요. 하지만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야, 저 애 진짜 이상하지 않아? 영어는 못하면서 피아노만 잘해. 뭔가 불균형적이야. 아시아 애들 특징 아냐? 한 가지만 파고드는. 제이슨이 친구들과 함께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처음에는 우호적이었지만 오늘은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야, 준호. 솔직히 말해봐. 그 곡 정말 혼자 배운 거야? 네,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음악 선생님이었어?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할아버지에 대해 자세히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이슨의 친구 브라이언이 비웃으며 끼어들었어요. 분명히 한국에서 음악학원 다녔을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사실을 말해도 믿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점심시간은 더욱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친근하게 다가왔던 몇몇 학생들도 다시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준호 진짜 이상하지 않아? 에밀리의 친구 사라가 속삭였어요. 뭐가? 영어 회화는 초등학생 수준인데 피아노는 전문가 수준이야. 너무 극단적이지 않아? 맞아. 그리고 항상 혼자 있잖아. 뭔가 어두워. 에밀리는 준호를 옹호하려 했어요. 그래도 실력은 정말 뛰어나잖아. 실력이 다가 아니야. 여기는 음악만 하는 곳이 아니라 학교라고. 체육 시간이 끝나고 라커룸에서 옷을 갈아입는데 제이슨이 다가왔어요. 준호, 솔직히 말해. 너 한국에서 음악 전문학교 다녔지? 아니에요. 그냥 일반 중학교 다녔어요. 그럼 개인 레슨 받았고? 할아버지께서만. 브라이언이 끼어들었어요. 또 할아버지 이야기네. 그 할아버지가 정체가 뭐야? 음악 교수야? 준호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아직 자신도 정확히 모르고 있었거든요. 잘 모르겠어요. 이상하네. 자기 할아버지가 뭐 하시는 분인지도 모른다고? 뭔가 숨기는 거 있는 것 같은데? 그날 방과 후 준호는 음악실에서 혼자 연습하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악보를 보며 아리랑을 연주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제이슨과 친구들이 들어왔어요. 야, 여기 있었구나. 이상한 곡 치고 있네. 제이슨이 피아노 뚜껑을 내려버렸어요. 준호, 솔직히 얘기하자. 너 뭔가 숨기고 있지? 숨기는 거 없어요. 그럼 왜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안 말해?
그리고 한국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도 말 안 하고 브라이언이 준호의 악보를 가져갔어요. 이게 뭐야? 한국어로 적혀 있네. 돌려주세요. 준호가 손을 내밀었지만 브라이언은 악보를 높이 들어 올렸어요. 이거 할아버지가 쓴 거라고? 글씨가 되게 정성스럽네. 제발 돌려주세요. 준호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악보는 그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었거든요. 왜? 뭔가 특별한 거야? 제이슨이 악보를 펼쳐보며 말했어요. 이상한 기호들이 많네. 이게 정말 음악이야? 한국 전통 음악이에요. 돌려주세요. 전통 음악? 그럼 옛날 거네. 시대에 뒤떨어진. 그때 악보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준호가 급하게 주우려 했지만 누군가 발로 밟았습니다. 미안. 브라이언이 일부러 그런 것처럼 보였어요. 악보에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왜 그래요? 준호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어요. 그동안 참고 있던 감정이 터져 나온 거였습니다. 이 애가 화내네. 영어로 화내는 것도 서툴러. 제이슨이 악보를 바닥에 던졌어요. 가져가. 별거 아니네.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악보를 주었어요. 할아버지의 정성스러운 글씨가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다음번엔 좀 더 솔직해져. 뭔가 숨기면 더 의심받아. 아이들이 나간 후 준호는 혼자 남았어요. 더러워진 악보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미안해요. 제가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준호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생각했어요. 잠시 나아지는 것 같았지만 현실은 더욱 차가웠습니다. 고모 집에 도착해서 고모에게 오늘 일을 말했어요. 고모,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뭔가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고모는 준호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준호야,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진실이요? 내 할아버지는 정말 특별한 분이셨어. 그냥 음악을 좋아하신 게 아니라. 고모가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 얘기해 줄게. 오늘은 너무 힘들었을 테니까 푹 쉬어. 준호는 방으로 들어가 할아버지의 더러워진 악보를 조심스럽게 닦았어요. 발자국을 지우려고 했지만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람들이 저를 믿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창밖에는 시카고의 차가운 밤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내일은 고모가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했습니다. 과연 그 진실이 준호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준호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어젯밤 고모가 말한 할아버지의 진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아침을 먹으며 고모에게 물었어요. 고모, 어제 말씀하신 할아버지 이야기. 응, 학교 다녀와서 천천히 얘기해 주마. 준비할 게 있거든. 고모의 표정이 진지했어요. 뭔가 중요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학교에 도착하자 어제와 똑같은 차가운 시선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도를 지나가는데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애 어제 음악실에서 울었다던데. 제이슨이 뭔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제대로 못했다고. 역시 뭔가 숨기고 있는 거 맞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고모가 진실을 말해주신대요. 그럼 저도 당당해질 수 있을까요? 수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준호는 혼자 구석에 앉아 있는데 에밀리가 다가왔습니다. 준호, 괜찮아? 네, 괜찮아요. 어제 일 들었어. 애들이 너무했네. 에밀리는 준호 옆에 앉았어요. 사실 나도 비슷한 경험 있어. 어떤요? 나는 바이올린을 하는데 처음엔 사람들이 너 같은 애가 클래식을 할 수 있을까 했거든. 집안이 가난해서. 준호는 에밀리를 다시 보았어요. 그녀도 자신과 비슷한 아픔이 있었던 거였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 음악은 집안 배경이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준호, 내 음악은 정말 특별해. 어제 애들이 뭐라고 했든 상관없어.
에밀리의 말이 준호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어요. 그때 김영호 선생님이 카페테리아에 들어오셨어요. 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 학교에서 음악 이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 준호를 발견하고 다가왔어요. 준호, 지난주 연주 정말 인상적이었어. 감사합니다. 혹시 시간 있을 때 내 사무실로 와볼래? 할 이야기가 있어.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방과 후 준호는 김영호 선생님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앉아봐, 준호야. 김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나도 내 나이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왔어. 그때 느꼈던 외로움과 어려움을 너도 겪고 있는 것 같더라. 네. 하지만 알아둬야 할 게 있어. 여기서는 조용히 있으면 안 돼. 때로는 맞서야 해. 김 선생님이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내 음악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어. 한국의 정서와 서양의 기법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있더라. 할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 궁금하네. 보통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준호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김 선생님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고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도 할아버지에 대해 잘 몰라요. 오늘 고모가 자세히 얘기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가 어떤 분이었는지 알게 되면 나한테도 말해줘. 궁금하거든. 김 선생님이 미소 지었어요. 준호야, 기억해. 내가 가진 재능은 특별해. 그리고 음악은 언어보다 강한 힘이 있어. 포기하지 마. 집에 돌아온 준호는 고모를 기다렸어요. 고모는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고 손에는 오래된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이제 할아버지에 대한 진실을 말해줄 시간이 왔구나. 고모는 상자를 식탁에 올려놓았어요. 상자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신문 스크랩, 그리고 상장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그냥 음악을 좋아하신 분이 아니야. 고모가 한 장의 흑백 사진을 꺼냈어요. 젊은 할아버지가 큰 무대에서 피아노를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30년 전 내 할아버지 김태사는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분이야.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할아버지가요? 고모가 신문 기사를 보여줬어요. 1978년 뉴욕 타임스 기사였습니다. 한국인 피아니스트, 동양의 혼을 서양 무대에 선보이다. 하지만 왜 아무도 몰랐어요? 할아버지는 유명해진 후에 모든 걸 버리고 한국으로 돌아오셨어. 그리고 조용히 사셨지. 고모가 또 다른 사진을 꺼냈어요. 할아버지의 꿈은 한국 전통 음악과 서양 클래식을 하나로 만드는 거였어. 하지만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지. 그래서 포기하신 거예요? 포기가 아니라 다른 방법을 찾으신 거야. 바로 너를 통해서 말이야. 고모가 마지막으로 편지 한 통을 꺼냈어요. 이건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내게 남기신 편지야. 내가 미국에 가게 되면 주라고 하셨어.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어요. 할아버지의 친필로 쓰여진 편지였습니다. 준호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너는 이미 미국에 있을 거다. 할아버지는 너를 통해 내 꿈을 이루고 싶었단다. 한국과 서양의 음악이 하나가 되는 그날을 보고 싶었어. 내가 그 다리가 되어주길 바란다. 세상이 너를 이해하지 못해도 포기하지 마라. 내가 가장 사랑하는 음악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편지를 읽는 준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아버지가 그런 대단한 분이셨다니. 고모가 준호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알겠지? 내가 왜 그렇게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왜 할아버지가 너에게 그 모든 걸 가르쳐 주셨는지.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악보집, 그 안에 담긴 깊은 뜻,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고모, 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가는 거야. 당당하게, 자신있게.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다짐했어요. 할아버지, 이제 저도 알겠어요. 제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할아버지의 꿈을 꼭 이루어 드릴게요.
내일부터는 달라질 거예요. 준호는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손자답게 당당하게 맞서볼 준비가 말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준호가 할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된 후 학교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하는 시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어느 금요일 아침 학교에 큰 현수막이 걸렸어요. 프레스티지 예술고등학교 특별음악회 학생 자유연주 콘서트.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초청 심사위원 참석. 복도에서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초청 심사위원이 온다고? 시카고 심포니 오케스트라 단원도 온다던데. 음악대학 교수들도 오신다고 하고. 에밀리가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준호, 이번 콘서트에 참가할 거야? 잘 모르겠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어. 꼭 해야 해. 내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그때 레베카 윌슨 교사가 복도에 나타났어요. 지난번 일 이후 그녀의 태도는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준호, 잠깐 얘기 좀 할까요? 준비실에서 레베카가 말했어요. 이번 콘서트에 꼭 참가했으면 해요. 당신 같은 학생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어떤 곡을 연주하면 될까요? 자유곡이고 가장 자신 있고 의미 있는 곡을 선택해서 연주하면 되는 거야. 준호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곡을 연주하고 싶어요. 콘서트 날이 다가왔어요. 학교 대강당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학생들, 학부모들, 그리고 초청받은 심사위원들까지. 심사위원석에는 인상적인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마리아 가르시아 시카고 음악대학 교수. 대부분이 백인 음악가들이었고 아시아 음악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콘서트가 시작되었어요. 여러 학생들이 차례로 연주했습니다. 클래식, 재즈, 현대음악 등 다양한 장르가 이어졌어요. 제이슨이 모차르트 소나타를 연주했고 에밀리는 바이올린으로 바흐를 들려줬어요. 모두 훌륭한 연주였습니다. 심사위원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상하고 있었어요. 마지막 연주자 박준호 학생입니다. 사회자의 소개에 준호가 무대에 올랐어요. 대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리랑과 고향의 봄 메들리를 연주하겠습니다. 준호의 발표에 관객석이 술렁였어요. 아리랑이라고? 그게 뭐야? 심사위원석에서도 의아한 표정들이 보였어요. 데이빗 존슨이 동료에게 속삭였어요. 아시아 민요인가? 마리아 교수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처음 들어보는 곡이네. 준호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바람에 악보가 날려 떨어졌어요. 무대 아래쪽으로 떨어져서 주워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악보가 떨어졌네. 어떻게 하지? 무대 뒤에서 레베카 교사가 걱정스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준호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악보 없이 연주하겠습니다. 준호의 당당한 말에 심사위원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준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반에 손을 올렸어요.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할아버지의 꿈을 세상에 보여드릴게요. 첫 음이 울려 퍼지는 순간 대강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리랑의 애절하고 구슬픈 선율이 조용히 흘러나왔습니다. 한국 전통의 선율에 서양 클래식의 정교한 화성이 더해져 전혀 새로운 아름다움을 만들어냈어요. 와! 관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나왔어요. 곡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 애절한 선율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심사위원석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어요. 데이빗 존슨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어요. 그는 곡의 제목도 가사도 몰랐지만 그 선율에 담긴 깊은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리아 교수는 눈을 감고 음악에 빠져들었어요. 아리랑 특유의 애절함이 그녀의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로버트 화이트는 언제부터인가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무엇인지 모르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울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리랑의 절정 부분에서 준호의 연주는 더욱 감동적이 되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연주하던 그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고향의 봄의 따뜻한 선율로 이어졌어요. 익숙한 선율이지만 피아노로 편곡되어 완전히 새로운 느낌이었어요. 아리랑의 애절함에서 고향의 봄의 따뜻함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흐느낌 소리가 들렸어요. 이 곡 너무 아름다워. 가사는 모르겠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한국계 관객들은 더욱 감동받고 있었어요. 우리 아리랑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이야. 고향의 봄까지. 정말 감동이다. 심사위원들도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데이빗 존슨은 눈물을 훔쳤어요. 30년 음악을 해오면서 이런 감동은 처음이었습니다. 마리아 교수는 가슴에 손을 올리고 있었어요. 음악이 이렇게 언어와 문화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로버트 화이트는 이미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는 왜 우는지도 몰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중간 부분에서 아리랑과 고향의 봄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 왔어요. 두 곡의 선율이 대화하듯 주고받으며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강당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어요. 모든 사람이 숨을 죽이고 그 아름다운 순간에 빠져들었습니다. 마지막은 다시 아리랑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처음과는 완전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제는 슬픔이 아닌 희망과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진 후 대강당은 몇 초간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갑자기 폭풍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먼저 일어섰어요. 데이빗 존슨이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습니다. 브라보, 브라보. 마리아 교수도 일어서서 박수를 치며 말했어요. 믿을 수 없어. 이런 아름다운 음악이. 로버트 화이트는 아예 울먹이며 박수를 쳤어요. 관객석 전체가 기립박수를 쳤어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 모두가 일어서서 준호에게 박수를 보냈습니다. 준호, 준호. 제이슨이 소리쳤고 다른 학생들도 따라했어요. 대단해. 정말 감동이었어. 에밀리는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쳤어요. 무대 위에 선 준호도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할아버지의 꿈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콘서트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이 준호에게 다가왔어요. 데이빗 존슨이 먼저 말했어요. 준호, 방금 연주한 곡들이 뭐였나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아리랑과 고향의 봄이라는 한국 전통 음악이에요. 한국 음악이었군요. 가사의 의미는 뭔가요? 준호가 설명해 주었어요. 아리랑은 고향과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노래예요. 고향의 봄은 고향의 아름다운 봄 풍경을 노래한 거고요. 마리아 교수가 감탄했어요. 그런 의미였군요. 가사를 몰랐는데도 그 감정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로버트 화이트가 물었어요. 이 편곡은 누가 한 건가요? 제 할아버지께서 하신 거예요. 할아버지가 음악가셨나요? 네. 30년 전 국제음악 콩쿠르에서 우승하신 김태산이라는 분이에요. 심사위원들이 놀랐어요. 김태산? 그 유명한? 데이빗 존슨이 무릎을 쳤어요. 아, 그분의 손자셨군요. 저도 그분 음악을 들어봤어요. 정말 위대한 음악가셨죠. 준호, 당신은 할아버지의 뜻을 정말 잘 이어받았어요. 마리아 교수가 말했어요. 오늘 연주로 우리 모두가 한국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게 됐어요. 그때 김영호 선생님이 다가왔어요. 준호야, 정말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레베카 교사도 와서 말했어요. 준호,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괜찮아요, 선생님. 이제 모든 분들이 이해해 주시잖아요. 콘서트가 끝나고 며칠 후 지역신문에 기사가 났어요. 한국 전통 음악의 아름다움을 알린 고등학생, 동서양 음악의 만남, 감동의 무대. 학교에서도 준호를 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준호야, 사인 좀 해줘.
나중에 유명해지면 친구였다고 자랑할 거야. 정말 대단한 연주였어. 복도를 걸어가는 준호의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더 이상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어요. 몇 주 후 김영호 선생님이 준호를 불렀어요. 준호야, 좋은 소식이 있어. 무슨 소식이에요? 줄리어드 음대에서 장학금 제의가 왔어. 내 연주 영상을 보고 직접 연락이 온 거야. 준호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응. 그리고 시카고 심포니에서도 청소년 협연자로 초청하고 싶다고 했어. 믿을 수 없어요. 이제 정말 할아버지의 꿈을 세상에 알릴 시간이 온 거야. 그날 저녁 준호는 고모에게 모든 소식을 전했어요. 고모, 정말 꿈만 같아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뿌듯해 하실까.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고모가 준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우리 음악을 알려야지. 그날 밤 준호는 할아버지의 사진 앞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해냈어요. 사람들이 우리 음악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드릴게요. 창밖에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축복처럼 느껴졌습니다. 몇 달 전 혼자였던 소녀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음악가가 되어 있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할아버지의 꿈을 이어받았습니다. 음악으로 말하기 시작했던 소녀는 이제 세상과 마음으로 소통할 줄 아는 청년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 준호는 더 큰 무대에서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 음악을 세상에 알려나갈 거예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